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2차 방정식의 활용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2차 방정식 구하기, 두 번째 켤레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 구하기입니다. 자, 근이 알파가 나왔다는 것은 인수로 x-알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 값을 0 만들어준 x의 값으로 알파가 나왔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근이 베타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x-베타라는 걸 인수로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결국 x-알파와 x-베타를 두 개 인수로 갖는 2차 방정식이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식을 그대로 1번으로 썼는 겁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하니까 앞에 1 곱하기 되어져 있는 상태로 x-알파, x-베타는 제로다,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1번을 전개하시면은 이렇게 분배법칙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 2번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1차의 개수로서 두 근의 합이, 그 두 근의 합이 1차의 개수로 들어올 때 앞에 부호를 바꾸어 주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근의 곱은 그 부호 그대로 상수항에 들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자, 1번은 1번대로 의미가 있고 2번은 2번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식에서 전개를 하면 2번이 되니까 나는 1번만 기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번은 1번대로, 2번은 2번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둘 다 기억을 하시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두 근이 2와 3일 때 2차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괄호 안에 숫자라야 된다라 그러니까 2차의 개수가 2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첫 번째 방법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근이 2다라고 하니까 x-2라는 인수가 있었을 것이고 3이니까 x-3이라는 인수가 있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의 개수가 2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2를 이렇게 곱해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전개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니까 합하면 마이너스 5x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 3은 6. 자, 제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얼마가 되는가? 2가 전개가 들어가니까 2x제곱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2, 6이 12는 제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이지?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2번 방법으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두 개 합하면 얼마 되느냐? 2 더하기 3 하니까 5가 됩니다. 그렇죠? 두 개 곱하면 얼마 됩니까? 2, 3은 6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x제곱 합은 1차의 개수로 넣으면서 부호 바꾸어 넣으니까 마이너스 5x가 되는 거고 곱은 그 부호 그대로 상수항에 집으니까 6은 제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x제곱의 개수가 2다 그랬으니까 앞에다 곱하기 2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개를 하면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 6이 12,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2번 방식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방식으로 하면 전개를 할 때 분수 자체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두 번째 방식으로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자,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우리가 통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어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곱을 구해보면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자, 두 개 곱하기 하니까 8분의 3이 나오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설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x제곱을 한 다음에 합은 1차의 개수로 넣으면서 부호 바꾸어 넣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플러스 4분의 5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곱은 상수항에 그 부호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8분의 3은 제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2차의 개수가 뭐 돼야 된다 그랬느냐 하면 8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8을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되느냐? 8x 제곱은 자 여기에 들어가서 약분되어 점에서 2호 10이니까 10x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제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을 만족시켜주는 2차 방정식을 일반형의 꼴로 나타내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중근이 3이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근이 3과 3이 되어진다.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 개 합하면 뭐가 됩니까? 합은 6이 됩니다. 그렇죠? 곱은 3, 3은 9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x 제곱 한 다음에 합은 1차의 개수로 넣으면서 부호 바꾸어 넣으니까 마이너스 6x 곱은 그 부호 그대로 상수항에 집어넣으니까 9는 제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2차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2다 라고 했으니까 양변에다가 2를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답은 2x제곱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2구 18은 제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구의 합이 5다 곱이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바로 줬네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x제곱 한 다음에 항상 x제곱의 개수가 1인 상태를 가지고 먼저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x제곱의 개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x제곱 한 다음에 합은 5다 그랬으니까 1차의 개수 부호 바꾸어서 집어넣습니다. 곱은 그 부호 그대로 상수항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기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0에는 곱해도 우리가 0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6. 자 요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켤레근입니다. 자 이 켤레근이라는 거는 중학교 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이제 켤레근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뭐냐 하면은 짝을 이루는 근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한 켤레라고 하면 오른쪽 신발 왼쪽 신발 요 짝을 한 켤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근도 이렇게 짝이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일단 먼저 A, B, C가 유리수일 때 조건이 유리수라야 됩니다.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고 2차 방정식의 개수인 A, B, C 요 세 가지가 유리수라는 조건 하에서 P 플러스 Q 루트 M이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은 자동으로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는 근의 공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의 공식이 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하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하고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서로 다르면서 짝을 이루고 근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 플러스 Q 루트 M이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은 자동으로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이 갈로 안의 수를 한 근으로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5 플러스 2 루트 3을 한 근으로 갖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유리수 A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 플러스 2 루트 3이라는 놈이 근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간단하게 근이 1이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1이라는 숫자를 x자리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편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5 플러스 2 루트 3이라는 놈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x자리에 계산하려고 하니까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한 근이 5 플러스 2 루트 3이면 다른 한 근은 자동으로 5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켤레근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합해 보겠습니다. 자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10이 됩니다. 그렇죠. 루트는 없어지니까. 그럼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면 합차입니다. 그렇죠. 합차니까 두 개 바로 5 똑같고 2루트 3 2루트 3 똑같고 중간에 부호만 반대니까 합차로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5 플러스 2루트 3하고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루트 3하고 두 개 곱하면은 요렇게 곱하면은 5 25 마이너스 4 3 12가 되어지니까 13이 나옵니다. 곱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2차 방정식은 x제곱, 자, 합은 1차항 계수 넣으면서 부호 바꾸어 놓고 곱은 그 부호 그대로 상수항에 집어넣는다 이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2차항의 계수가 지금 2입니다. 지금. 그러면 양변에다가 곱하기 2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2를 곱해주면 0에는 2를 곱해줘도 0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전개하면은 2x제곱 마이너스 20x 그 다음에 플러스 26은 제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곧 마이너스 2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 결과적으로 얼마 되느냐? 20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앞에 마이너스 빼놓고 난 다음에 비교하면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a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넘기니까 19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켤레근 기억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고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도 계속적으로 할 내용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